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들을 보겠습니다. 공매도 좀 잠깐 체크해 갈까요? 우리 공매도 분들 참 열심히 노력하시는. 불법 공매도는 뿌리 뽑아야 돼요. 불법 공매도는 일반 합법적인 공매도도 개인이 불리한데 공매도까지 나오면 어떡하냐고 도대체. 자, 11% 꽤 많이 나왔네. 많이 나왔고.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 10%대. 미증시가 무너지면 사실은 바이오주들이 타격을 받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알았어.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자, HLBH를 봅니다. 자, HLB는 아직도 5개월 선에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나 흐름은 좋은데 시장이 급락하거나 무너졌을 때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 이렇게 20개월 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각오해 준다는 거죠. 주 월봉에서 39,300원이고 39,300원이 되면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제가 어차피 알려드렸죠. 여기서 확 뛰기보다는 이 공간에서는 옆으로 지지부진할 확률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HLB 행보가 좋아요. HLB 사이언스가 사실 상장회사는 아닌데 지금 코넥스에 있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이 친구 코스닥 상장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HLB 글로벌이 저 친구 상장 호재와 함께 같이 한번 잘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리브세란이 원래 얘기해드렸죠. FDA 혁신치료제 신청. 그래서 이제 승인 지허가 확률이 50% 된다고 합니다. HLB 생명과학이 HLB 제약 블록들 지배력, HLB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죠. 시간에 블록들로 했는데 뭐 할인 가격으로 안 했어요. 딱 종가 기준 가격으로. 이게 좋은 거죠. 종가 기준 가격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거 진양고은 회장이 개인적인 회사가 하나 있죠. 볼까요? 뉴스 떴나 모르겠네. 그 회사에서 이제 HLB 제약에 대한 물량을 HLB 생명과학에 블록들로 넘긴 것 같아요. 아직 이쪽에 안 떴네요. 자, 초록창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자세히 나와 있고, 블록들 형식으로 해가지고 HLB 끌고 왔는데 그만큼 HLB 생명과학의 지분을 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지분 분석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 이제 HLB 생명과학이 블록들로 끌고 온 게 이제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지배력을 좀 강화하려고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았어. 지배력을 강화하든 말든 알겠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저는 저런 것도 하나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자, 월봉 H를 봅니다. 20개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죠. 앞으로도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단 5개월 선을 밀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20개선 가격인 12,5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특히 미증시가 크게 흔들리면 제약바이오주가 흔들리기 때문에 12,000 얼마죠 이게? 20개선? 12,500원이 오면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더 모아나가도 돼요. 리버스나 행보 언제 좋기 때문에 더 모아나가시면 되고 일봉에서는 HLB처럼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일단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HLB 제약은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개선 아직도 훼손 안 하고 있죠. 15,300원만 안 깨면 되니까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리만 딱딱딱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해요. 자, HLB 테라프티스를 멤버님 중에 한 분이 재무를 여쭤보셔서 잠깐 볼게요. 사실은 이 HLB 그룹들은 전체적으로 재무에 대한 약간 두려움은 있어요. 그건 무시 못해요. 연간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놓지 못하면 상장 폐지 여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잘 체크하고 리스크를 해드릴 건데 차트적으로 보면 HLB 테라프트는 100점 만점이에요. 월봉에서 바닥권에서 20kg 탈출해졌고 앞전에 있는 매물대 가격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 얼마냐면 14,700원이 여기를 뚫었어요 지금. 매물대 다 서해놓은 거예요. 이제 시장 급락해서 내일은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잘 들어가고 있고 주봉에서 매물대 근처에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5주선까지 밀렸다. 무조건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되고 상황은 좋은 거예요. 21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밀리면 좋겠지만 그죠? 대신에 최초의 매수 타임체 이런 데라고 그랬죠. 그냥 이런 데서 20개선 밑에 사놨을 때 알려드렸죠. 20개선 뚫어주면 매수. 이게 12,900원이에요. 지금도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고 떨어져도 나는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HLB 트랩 사신 분들은 이제 와서 2만원, 2만원 날아가 있을 때 여기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 맞는 거예요. 자, HLB 글로벌도 엄연히 시장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HLB 사이언스, 옛날엔 단디바이오였었어요. 이걸 잘 살아가고 있는데 위치가 낮아요. 그냥 이 공간에서 주봉에서 물론 5주선을 못 뚫어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낮아요. 자, 우리는 241선 기준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나를 줄 알아야 되는데 가격 조정이 꽤 오랫동안 있었죠. 이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짧았기 때문에 맞고 떨어진 거예요. 이때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날아갈 줄 알고 왜 뭐가 기계에 걸리냐고 하나요? 기계에 걸리잖아요 지금. 기계에 걸린 거예요. 주식은 가격 조정이 있으면 급반등을 못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봅니다.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왔는데 가격 조정을 아직도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건 옆으로 가는 공간이 필요하고 저점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낮죠, 지금. 안 높아지잖아요. 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추세가 우하향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 조정의 길이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HLB 글로벌은 그래도 이전 저점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에 있죠. 자,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이전 저점보다는 여기가 높고 지금 자리가 또 높죠. 즉 바닥에서 어느 정도 확인하고 지지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바닥을 못 맞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가격이 싼 거니까 잘 모아나가시기 바라고. 노터스는 일단 패스합니다. 일단 왜 패스냐면 월봉에서 아직 20개선 위에 있긴 한데 되도록이면 20개선 근처에 사야 되고 주봉에서도 추세 전환을 못 해줬기 때문에 지금 사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올리패스가 5,000원을 깼습니다. 아마 화요일에 더 밀릴 것 같아요. 더 밀릴 것 같은데 자, 대바닥이 4,850원 더 깨면 더 밀려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이분들을 믿고 조금씩 잘 사 모아나가면 반드시 크게 급등할 것 같고 단기 단타로 대응할 때는 자리 깨자마자 손절하는 습관을 무조건 가져야 돼요. 자, 유틸렉스도 어차피 한 번 밀릴 것 같은데 다시 이런 데 밀리면 살만해요. 이 친구 사실은. 시장만 살아나가면 잘 살아나갈 거예요. 이게 세력분들이죠, 이분들. 어떤 세력이 높은 데서 안 들어요. 어떤 세력들이 높은 데 들어온다 말도 안 돼요. 다 이런 데 들어와요. 바닥에. 괜찮고. 이거는 바이오로직스와 파마도 마찬가지인데 파마는 일단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파마는 좀 그립고 바이오로직스는 월봉에서 보면 추세는 깨져 있어요. 깨져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좀 참고 기다리면 잘 돌아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지 말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로. 하이든 이분 얘기 좀 있죠. 대마초 단순 소지혐의 기소자를 전부 다 사면시켰습니다. 사실 그 대마 관련에 대한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11월 달에 좋은 이슈가 몇 개가 있을 건데 일단 떴기 때문에 제가 내동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알려드렸죠, 멤버님들한테. 제가 편집해서 나갈 거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VIP 멤버님들한테 계속 이거를 아침마다 띄워드릴 거예요. 스스로 한 번 더 다짐하게끔. 자, 제가 이 얘기 할 때 매수가, 목표가를 알고 최대한 손절가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왜 알려드렸냐면 우리바이오 제가 알려드렸죠. 예전에 대마 관련해서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뛸 수 있는데 어디서 매수냐면 매수가가 5일선 근처 이날이에요. 그럼 목표가가 241선이죠. 그러니까 우리바이오가 변 걸려가지고 시간에 뛰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를 알고 있는데 목표가에서 매수하면 어떻게? 요게 내동매매죠. 그런데 떨어졌죠. 그럼 기다려야죠. 21선 깼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면 어디가 오냐? 다시 5일선이 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월봉 엣지가 아직도 낮고 대마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앞전에 떴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도 이 친구 이런 데 가요. 그런데 나는 최소한 손실거리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자, 화일약품도 마찬가지죠. 제가 알려드렸죠. 화재로 인해서 잠깐 주가가 밀렸을 때는 사실 화재라는 게 아니 어떤 튼튼한 공장에 화재보험만 안 들어놨겠어. 그래서 윤미님이 알려주신 건데 화재보험도 들어놨을 때 여러 가지 대비를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식이 쓸데없이 밀린 거죠 지금. 무조건 사야죠. 제가 이때 사라고 그랬죠. 날라갔습니다. 거의 고점이 22% 찍었는데 내동매매 하지 마요 이런 친구들. 어차피 시장 무너지면 떨어져 여기까지 21선까지.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21선 근처죠. 깨자마자 손절해야 돼요. 갭맥 들어오니까. 월봉 해치가 아직도 낮죠. 얘를 사요. 얘. 그러니까 21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NC트론 HLB하고 친해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매드팩터도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대량 거래는 들어왔는데 5개월 선을 깼기 때문에 이렇게 투바닥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월봉에서 외바닥인 종목을 전 별로 안 좋아해요. 단기적으로는 뛸 수 있는데 바로 투바닥, 쓰리바닥 이런 걸 찍으러 와요 애들이. 자, 깼기 때문에 일단 대기하고 다중바닥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2만원대 초반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저점에 살 수 있는지 제가 따로 알려드리고 진원생명과학, 차바이오텍은 전부 다 미국 바이오 우선주의에 대한 수혜주인데 진원생명과학은 예전에 에볼라 관련주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에볼라가 좀 신작잖아요. 자, 일단 수급계선 60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 추세는 못 드러났어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5일선 깨지 않은 선생님 매수죠. 자, 화요일날 지수 무너지면서 이거 깨면 매수하지 마요. 돌려놔서 하는 거예요. 차바이오텍은 깼습니다. 깼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지 말고 역시 다시 돌려서 기다려야 돼요. 주식은 싸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친구들 사잖아요. 다 수익 나요. 다. 단기로 얘기했을 때 이긴 거예요. 자, 진호앤 컴퍼니도 5일선 깼습니다. 중장기적 관점 아니면 일단 대기. 일단 대기예요. 에이프로젠 그룹주들은 사실은 에이프로젠이 이제 미국 이제 그 공장 인수권이 약간은 확정된 게 없다 떨어지긴 했는데 위치는 낮아요. 자, 925만 아끼면 되고 이 친구들이 뛴 이유는 사실 그 이슈보다도 에이프로젠 H엔지, 에이프로젠하고 에이프로젠 바이온과 뭔가가 합병한다고 떴는데 뉴스는 알았으니까 우린 자리를 봐야죠.
A 프로젠 HNG나 제약은 동전주기 때문에 쉽게 크게 사시면 안 되지만 당연히 앞에 대란거래가 들어왔겠죠. 그럼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나는 특히 요새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동전주가 잘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모든 공주님 도경 블랙홀님이세요. 자,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시장에서 수익을 빨리 내고 싶으면 대량거래 거래량을 잘 봐야 되는데 A 프로젠 HNG 앞에 띄었죠. 그러면 제가 이런데 쫓아가서 내동매매하지 말라고 그러죠. 매수가는 여기인 거예요. 우리는 매수가 목표가를 알아야 되는데 매수가가 5일선이고 단기 목표가가 60일선이죠.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5일선 근처 여기 사야지. 화요일날 만약에 시장이 출렁하면서 이 친구가 5일선 찍고 나갔다 매수.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이건 A 프로젠 제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전에 대량거래 쫙 떠있죠 지금. 240 밑에 아직도. 떨어졌는데 5일선 찍고 있죠. 얘 사야죠. 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멤버님들 제가 항상 알려드려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갖다 놨어요. 앞으로 우리가 뭘 살 건지를 제가 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멤버들은 VIP 멤버들은 꼭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얼마든지 시장 무너지면서 이런 데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지 마요. 아침에 제가 꼭 사라고 할 때 그때 사셔야 돼요. 저도 살 거예요. 저도. 이해하시죠? 저도 제 말로만 그러고도 저도 안 그러지 않아요. 저도 반드시 현금 부분 갖고 넘어가고 단기 현금 포트는 다 비워놨어요. 텅텅 비었어요. 계좌가.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산 게. 어차피 저는 화요일날 살 거예요. 살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반드시 현금 부분을 갖고 넘어오셔야지만이 다음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중장기 종목 그렇게 하지 말고 중장기 종목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요. 월급 바닥에 사서 대우부품이 알려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기차를 잠깐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 마무리하고 갈게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사시면 되는데 또 한 번 생각하지 말고 이번 달 다음 달 1년 동안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한 1, 2년 지나면 누구보다 존수를 거둘 수 있는데 지금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지금 바로 뭐 어떻게 안 돼요. 지금 사업 공부 시작하면 오래 걸린다. 이 각오로 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알려드린 중장기 투자 종목들을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냐면 대우부품이 보게 되면 이제 뛰다가 많이 튀어내긴 했는데 어디 있을까요? 자 상한가부터 따꼬리 쭉 따랐죠. 이거 내동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죠. 시간에 상한가가 있다거나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시간의 종목 검색을 해보면 상승 종목이 잘 나와 있고 상한가 종목도 남아 있어요. 금호전기, 서우전기 나와 있고 이렇게 상승 종목이 잘 나와 있어요. 뭐 한 주로 올라간 것도 있고 뭐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간 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시간에 올라갔다고 해서 딱 사는 순간 월요일날 화요일날 시초가에 사는 순간 그냥 그 자리가 그날의 최고점인지 마시면 돼요. 시간에 올라간 종목을 사지 마요. 대부분 시간에 상한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가에 잽싸 여기서 딱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면 단타 고수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거 사지 마요. 이해하셨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대우부품은 중장기적으로도 제가 종목이 좋다고 그랬죠. 그냥 바닥권에 샀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상한가를 가든 말든 갔다 떨어지든 말든 어차피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되는 6개월에서 1년 들고 갈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앞으로 주구장창 날아갈 일밖에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상자를 나눠요.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240선 밑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240선 위에 가겠죠. 이 언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1,800원, 1,600원 할 때 여기서는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또 2,400원, 3,000원 두 배가 뛰었는데 드디어 전기차 시장이 좋고 대우부품이 현대 전기차 납품업체로 선정이 됐다는데 지금 사는 거 어때요?가 아니고 지금 사는 거죠. 지금. 그런데 되도록이면 지금 240원 아무 때나 사도 되지만 물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동매매 하지 말고 내일 사는 거예요. 화요일날. 왜 그러냐면 물론 화요일날 다시 뛸지 안 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뭐를 봐야 되냐면 무조건 우리는 거래량을 봐야 돼요. 알았어. 음봉으로 떨어진 건 알았으니까 거래량을 봐야죠. 그런데 거래량을 잘 보니까 역대적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음봉인지 양봉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단 본인이 쫓아가 샀다면 또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자, 아침마다 아주 강조를 할 거예요.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옛날에는 변 걸리고 라면 알려드렸거든요. 멤버들 내동매 말거 겁나는 거야. 미리 들어가신 분을 보시라고 알려드린 거거든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역대적 거래량이 터졌어요. 왜 터졌냐, 이 친구가. 현대하고 기아에 전기차용품을 어떻게 독점 납품 공급하나 뭘 선정됐대요. 집안이기도 하죠. 자, 알려드렸죠. 집안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자, 나는 이 주식을 진짜 사고 싶어. 그런데 옛날 내동매매 안 했더니 좋은 자리가 왔네. 어디서 살까요, 우리는? 우리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단지 미증시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애매하죠. 왜냐하면 갭을 띄웠기 때문에 갭을 메꾸를 확률이 엄청 커요.
그런데 미증시가 무너지고 월요일날 반등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화요일날 21선을 깨지 않는다 매수 또는 21선에서 십자 도지가 생겼다 이렇게 이쁘게 쪼만하게 그런 매수. 그러니까 무조건 다음날 띠랑일이 커요. 무조건 아니지만 띠랑일이 커요. 우리가 보통 그 캔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캔들은 참고 참조사항이지 캔들은 차트보다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긴꼬리 캔들이 뭐가 어떻게 있고 뭐 윗꼬리 캔들이 뭐가 어떻게 있고 적산봉 흑산봉 아무것도 믿지 마요. 적산봉 찍어놓고 떨어지는 주식이 80%가 넘으니까 절대 믿지 마요. 그것도 상승장에서나 해당되는 거지 하락장에서는 안 먹혀요. 그런데 십자도지 캔들이 유용하게 잘 먹힐 때가 있는데 자 봅니다. 피플바이오가 떴어요. 5일선만 지켜주면 되는데 시선을 깼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십자도지가 생기면 이쁠 거예요. 생겼습니다. 다음날. 생겼죠. 딱 십자도지 생기자마자 급등했고 그 다음날 제가 5일선 깨지 않는 한 매수라고 그랬죠.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대부품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1선 근처에서 십자도지가 생겼다는 얘기는 매수 세력하고 매도 세력하게 힘의 균형이에요. 십자도지는 힘의 균형이에요. 자, 십자도지는 힘의 균형인데 왜 그러냐면 매도세가 나오는데 매수세가 받쳐주기 때문에 주식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건데 이것도 100점 만점 이게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십자도지 생기자마자 무너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매도세가 이긴 거죠. 이게 공식이 되려면 프로그램 만들면 되지 뭐. 못 만들죠.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십자도지 생기고 21선만 깨지 않으면 날아가기 때문에 관종에 넣었다가 내일 같은 날 십자도지 생기면 날아갑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땡땡이에서도 많이 생기는데 땡땡이가 실질적으로 십자도지긴 한데 약간 길어요, 모양이. 그런데 땡땡이는 매수세와 매도세 힘의 균형이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터진 이유. 근데 이 땡땡이나 십자도지가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이에요. 터졌죠? 요때 땡땡이 두 개만 생기면 돼요. 이게 십자도지예요. 봅니다. 하나, 그죠? 둘, 딱 생겼죠? 날라갔죠? 또 날라갔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땡땡이와 십자도지를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대우부품이 만약에 내일 땡땡이 생겼다. 날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해하셨죠? 피플바이오는 그래서 좋았던 거예요. 제가 피플바이오가 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대량 거래 터지고 도지 생기고 날라갔죠. 그래서 대부분 내일 자리 잘 보고 계셔야 되고 본인이 가진 종목들 중에 만약에 앞에 대량 거래 날라갔다. 근데 쭉 떨어졌는데 앞에서 십자도지가 생겼다. 다 날라가요, 얘네들. 예전에 그 종문당 그룹도 날라갈 때 다 이렇게 날라간 거예요, 다. 이해하셨죠? 캔들이나 차트는 오래 보게 되면 눈에 익게 되는데 내가 사야 될 자리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멤버님들은 따로 알려드리고 특히 VIP 멤버님들은 얘기할 때마다 제가 강조해 드릴 거니까 따로 캔들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돼요. 캔들은. 그러니까 캔들 공부를 절대 따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전기차 관련주들은 무조건 재무가 단단하면 지금부터 계속 사는 게 좋아요. 계속 꾸준히 사는 게 좋은데 저도 이제 갖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QQQ가 어제 좋아 보여가지고 TQQQ를 밀어붙일 생각인데 멤버님들 하실 분들은 같이 하셔도 돼요. 자, 트윈데믹 독감 환자 일주일새 45% 지금 독감 좀 무서운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요새 좀 시장에서 핵 관련해서 제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핵 관련해서 이슈가 자꾸 계속 나오죠. 좀 사실 안 생겨야 좋겠죠. 안 생겨야. 참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많이 고통받고 있고 전쟁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핵 관련해서 한창선으로 피코그램 파버나이 쭉 연결이 돼 있는데 보력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친구가 독감 관련주의자 이쪽 핵 관련 요도 뭐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얘가. 그런데 자리를 깼어요. 자리를. 자, 월봉에서 추세는 우하향이죠. 뉴스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 자꾸 저점 깨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 일단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뛰려면 알려드렸죠. 요렇게 십자도지 생긴 이후에 떼야 되는데 이 십자도지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멀리 있는 대량 거래는 별로 의미 없어요. 자, 봅니다. 여기를 안 깨야 되는 거예요. 안 깨고 빨갛게 돌아나가서 5일선이나 21선을 회복해주면 그때 쫓아가서도 늦지 않아요. 쫓아가서도 해도 이런 애들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떴을 때 알죠? 매수가 목표가를 아래 내렸죠. 매수가가 이전 저점 근처, 목표가는 다시 한번 241선이 돼요. 이 가격대에서 241선까지만 가도 24%예요. 여기가 목표가인데 또 떴을 때 목표가에서 쫓아가서 안 되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를 알고 있는데 목표가에서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목표가는 매도하는 가격이지 매수하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동매매하지 말아야 되고 한창산업의 월봉 H는 어마무시하게 높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야 돼요. 대신에 이 친구가 대장주기 때문에 매물대를 다 뚫어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잘 뛰면 17,000원까지 가락률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매수가, 목표가 여기에요. 정고점이잖아. 그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같이 지켜야 돼요.
5일선 근처인 12,400원에서 매수하고 깨자마자 손절. 뭐 꼬리 달고 올려놓고 말고 신경 쓰지 마. 일단 손절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꼬리 달고 올려놓는 건 나중 얘기고 만약에 올려 날라갔어. 그럼 운이 없는 거예요. 놓치신 거예요.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실력이 좋다 나쁘다가 별로 없어요. 어떤 전문가가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간다는 걸 맞출 것이며 어떤 전문가가 주식 지수의 상단과 하락을 맞춰요. 단지 지금 주식에서 큰 수익을 거둔 슈퍼개미 분들도 당연히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켜 나가셨기 때문에 그 반열에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피코그램도 관련주긴 한데 잘 알려드렸죠.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 친구도 엄연히 핵 관련주입니다. 파버나인도 핵 관련주를 띄었어요. 띄었는데 월봉 이치가 언제 낮아요. 물려도 이런 친구 물려야 되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이치가 낮습니다. 추세전을 못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1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한컵 라이프 케어도 대단해요. 이 친구. 원래 뛰는 친구가 더 찌는 친구인데 월봉에서 어마무시하게 높은 이치가 아니죠. 자, 주봉에서 목표가 찍었습니다. 제가 목표가 근처 하지 말라고 그랬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단, 이 친구가 저 자리를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으니까 나는 240원 근처에서 매수죠.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자, 대전화금 행보도 좋아요. 월봉 이치가 무시하게 높지 않아요.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저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죠. 제가 권놨어요. 만약에 화요일날 지수가 무너져서 이런 데 오면 다시 매수. 깨자마자 손절이고 5일선 근처까지 꼬리 달고 딱 찍고 나면 매수해요. 가능성 있다는 얘기고. 자, 시간에 다 줄줄이 밀렸어요. 요즘 떨어지면서. 자, 유나이티드 제약이 시간에 밀렸기 때문에 순간 잘못하면 이런 데 밀려요. 그런데 이 친구가 60일선을 찍거나 월봉 해치가 낮기 때문에 5개월선 가격이 정확히 24,400원이에요. 그러면 24,400원이 올 때는 살만한 거예요. 여기죠. 60일 이런데요. 즉 20일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당연히 요오도 관련주이기 때문에 뛸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친구를 꼭 알려드릴게요. 기다려요.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무척 중요해요. 자, 삼진제약, 엔지캔슬하면 현대약품 전부 다 마찬가지고 현대약품도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매수가가 여기고 목표가가 여기에요.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20개선이 그만큼 저항선인데 여기서 사긴 부담되죠. 그러니까 제가 현대약품을 잘 안 사는 거예요. 현대약품을 굳이 사고 싶다. 왜냐하면 월봉에서 20개선을 뚫어주려면 또 쉽게 뚫어요. 뚫어주면 어딜 가냐? 이제 엄청 올라가죠. 이런데 갈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건데 241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칼 손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친구는 별 메리트 없어요. 메리트 없는데 3일제약 정도는 좀 볼만해요. 자, 3일제약 월봉 이치가 낮아요. 주봉에서도 이치가 어디가 있냐면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뚫었습니다.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주봉에서 60주선을 뚫는다는 건 정말 의미가 있고 특히 앞전에 대량거래가 터졌죠. 이 친구 빵 터졌습니다. 여기 다 가시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도대체. 자, 잘 안 움직이죠. 요런 걸 지겨워하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았으면 좀 안 뛰더라도 내가 싸게 사고 수익권에 있다면 쉽게 팔지 마요. 얘를 쉽게 팔아서 또 뛰어 올라가는 거 유나이티드 제약을 샀더니 하필 전고점이 목표가에 걸려가지고 또 물렸네. 그랬더니 얘를 팔고 또 한사로 갔더니 3일제약 샀더니 얘 또 떨어지고 있네. 왔다 갔다 하다 볼일 다 보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정고점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대신에 내가 산 자리가 5일선 근처가 돼야 되고 깨자마자 손절이고 화요일날 시장이 열렸을 때 시장이 안 좋으니까 5일선 근처를 찍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 여기서 매수.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자리가 오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순간 떴다. 이런 데까지 가요. 이렇게. 확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목표가니까 또 여기 뛰어 올라가는데 목표가에서 뇌동매매하거나 변 걸렸는데 거기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겁나요. 그래서 포인트 게시판에 자꾸 변이라고 알려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미리 들고 계신 분들이 순간 그 실방을 참여 못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멤버들도 천천히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하여튼 주식을 뭘 살 땐 계획을 세야 되는데 하여튼 매수가 목표가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매수가 목표가를 알고 사고 목표가에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매수가인 손절가에 사셔야 됩니다. 자, 몇 번 계속 강조해 드릴게요.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지주사라든가 금융주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맞아요. 근데 PBR이 낮기도 너무 낮고 지금 배당주들이죠. 사실은 전부 다 이제 배당 시즌 앞두고 배당주들인데 실질적으로 재물을 보면 해도 너무하긴 너무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봤어요. 뭐 금융주니까 사실 성장을 해야 얼마나 성장을 하겠어. 근데 재물은 전부 다 엄청 단단하죠. 배당도 잘 주고 PBR이 0.2로에 하나생명.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예요. 왜냐면 PBR 개념 다들 잘 아시죠? 세계정부 가치상 10,000원인데 시장에서 5,000원에 거래되면 PBR이 0.5예요. 10,000원인데 20,000원에 거래되면 PBR가 이거 저고평가 저평가. 0.5만 돼도 저평가인데 0.1로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친구? 하나생명? 너무해요. 너무해. 자, 배당 성향이 1.23%. 뭐 세진 않은데 주가가 너무 싸다는 얘기인 거죠. 당연히 추세는 와양이죠. 와양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런 주식들이 이제 그 급등이나 급락 같은 건 없어요, 별로. 급락보다 조금씩 떨어지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배당주 길게 투자할 때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 미래생명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월봉 예치가 낮은데 시장 안 좋을 때 좀 방어적 걸도 하고 금리 인상 수혜주긴 한 건데 똑같은 금리 인상 수혜주래도 대장주들을 봐야죠. 제주은행을 봅니다. 위치가 다 높아요. 제주은행, SCI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전부 다 자리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서 사야 돼요. 신한지주는 자사주 매입 결정인데 더 좋은 거는 자 소각까지예요. 자사주 매입권만 가지고는 호재를 못 보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호재권이 돼요. 유통물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신한지주가 보면 월봉에서 이치가 낮긴 하고 주봉에서 추세 전환 해주려고 하고 일봉에서 20선 뚫었죠. 시장 무너질 때 내가 좀 안전하게 사겠다. 이 사면 돼요. 20선 깨면 손절이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높아요. 자리는 높은데 이 금리 인상 수혜주고 요번에 미증시 무너지는 으로 해서 해지주가 돼요. 해지주 아시죠? 해지주가 되는데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5일선 고점 매수 깨자마자 손절. SCI 평가 정보도 월봉 예치가 어마무시하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살만은 한데 단 1차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저점이 하나 있어요. 10월 6일에 저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자마자 손절. 실제로 화요일에 뛸 확률이 높아요. 자, 고려신용 정보는 월봉에서 어마무시하게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추세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자, 주봉에서 5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요. 화요일날 제가 아침에 다 알려드릴게요, 멤버님들. 자, KB금융, 한국금융지주 이런 애들은 바닥 주긴 한데 배당에 대한 이슈는 좀 있긴 해도 좀 메리트는 없어요. 단지 은행주랑 알려드리는 거고 똑같은 평가정보 사례도 나이스 평가정보의 추세는 월봉에서 우회하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한 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SCI 평가정보 날아다니는데 나이스 평가정보 왜 못 날아가요? 저는 몰라요. 그런 거. 왜 못 날아가는지. 단지 추세가 우회하기 때문에 제가 안 사는 거예요. 바닥도 아니고 살 이유 하나도 없죠. 굳이 사라면 물려도 SCI 평가정보를 물리는 게 나아요. 단 칼손절해야 돼요. 자, 이렇게 미증시가 많이 무너졌어도 너무 겁내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말 많이 남았죠. 오늘도 쉬어야 되고 오늘 일요일인가요? 오늘도 쉬어야 되고 내일도 쉬어야 되는데 이 주말을 즐겁게 재밌게 보내야지 미증시 무너졌다고 너무 크게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단 우리는 저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멤버님들 시청자분들은 주식을 반드시 싸게 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해하셨죠? 월봉 높은 데서 쫓아가 사지만 않으면 막 삼성전자 막 10만 전자 간다 하고 막 월봉 최고점 가고 있는데 이런 데서만 사지 말고 HLB 지금 주가 이렇게 싸게 있을 때 이런 데 사는 거죠. 나중에 또 9만 원 이런 데 사지 말고 저를 만났으면 바닥에서 단단히 모아놔가지고 물리더라도 우리바이오랑 화일약품 물리더라도 월봉 바닥에서만 물리면 지금 다 돌아나가죠 얘네들. 뭐가 돼도 어떤 뉴스를 띄워서라도 바닥줄은 다 떼어나가기 때문에 저를 만난 다음부터는 무조건 월봉 바닥줄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1시간 제가 괜히 쉬시는데 시간 뺐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오늘 내일 즐겁고 재밌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보내시고 화요일날 아침에 멤버님들 뵙고서 다시 한번 월요일에 또 어떤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런 이슈로다가 재밌게 영상 만들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